TTN-35 일본의 대중국 외교 중공 위기감의 장기 집권.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대중 적극 외교를, 시진핑 3기 정권, 일본은 중국에 대해 어떤 외교를 추구해야 하는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2023년 3월 30일 고지마 가즈코 교수. 주요 시사점. 1. 강력한 지도자로서 시진핑의 3기 임기 뒤에는 공산당 지도자들의 대내외 정세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과 법과 규율에 기초한 통치체제 구축의 절박함이 있다. 2. 일본이 중국을 독재로 일축하고 외교 창구를 닫고 세계의 이분법에 가담한다면 일본의 안보와 국익이 훼손될 것이다. 3. 일본은 정치체제와 가치관의 차이를 초월하여 군사안보, 경제안보, 나아가 생명안보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을 개입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진핑 정권 3기.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면서 시진핑 정부는 최근 2기 연임 최대 10년의 총서기 관행을 깨고 3기 집권에 돌입했다. 이 사실은 10년 전에는 아직 이름난 지도자가 아니었던 시진핑이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강한 리더 등장의 이유, 왜, 그리고 어떻게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이 만들어졌는가? 저자는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 이면에는 대내외 정세에 대한 당 지도자들의 공통된 위기감이 있었다고 본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당 지도자들은 색채혁명, 아랍의 봄, 홍콩의 중앙점령운동을 선동했던 미국이 이제 중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으며 지적 네트워크, NGO 및 기독교 교회 등을 통해 정권 전복을 꾀한다고 보았다. 국내적으로도 그들은 지방에서 중앙까지 당, 정부, 군의 만연한 부패가 시장개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시라이와 저우융캉 사태를 잘 수습하지 못하면 중국은 경제위기, 나아가 정치적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을 극복하고 법과 규율에 기초한 강력한 정부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으며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시간도 필요했다. 당 지도자들의 공통된 이해는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었다. 강한 리더로 강력한 통치체제 구축. 지난 10년 동안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시진핑 행정부에 의해 실행되었다. 첫째, 사상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유지식인 및 NGO의 활동과 인터넷 정보를 철저히 감시했다. 또한 시진핑을 찬양하는 전국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시진핑을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전체에서 핵심 영도로 삼았으며 당 규약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리고 국가헌법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와 영도단체 등 당의 주관기관을 강화하고 시진핑을 이들 조직의 수장으로 두어 시진핑이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권력과 권위를 한손에 쥐고 있는 시 주석은 당 기율검사위원회를 이용하여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당, 정부, 군사조직은 물론 국유기업, 언론 그리고 대학 등에서 반부패운동을 벌였다. 또한 시진핑은 법치의 기치 아래 당의 정법위원회를 이용하여 중앙에서 지방, 심지어 주거지역 수준까지 법치를 위한 통치구제를 수립했다. 시진핑의 목표는 사회 구석구석에 당 중앙위원회에 충성하는 훈련된 당 조직을 건설함으로써 하향식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고려할 때 이제 3선에 접어든 시진핑 정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한편으로는 시진핑을 권력을 사유화하는 독재자로 묘사하기 쉽다. 특히 그의 자의적인 인사방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20차 당대회와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이후 당과 국가기구의 핵심 직위는 시진핑의 오랜 측근들이 대부분 독점했고 시진핑 측에 속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제거됐다. 한편 시진핑을 대내외적 적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부패를 근절하고 정부와 시장에 기반을 둔 정부를 만드는 공동선을 위해 권력과 권위를 장악하도록 강요받은 고결한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해석 중 어느 것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없다. 시진핑 정부에게 후자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의 노력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본은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국과 함께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국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내부 논리를 살피지 않고 중국을 독재 국가로 치부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특히 미중 대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이 만들어낸 담론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과 언론에서는 독단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아베 전 총리의 삶과 사망으로 전방위를 내세운 자주배교는 사라졌다. 물론 일본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중요하며 이러한 접근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이웃인 일본이 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위험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외교적 선택권을 좁히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계적 이분법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과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국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의료나 간호 등의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관한 한중일의 생명 안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구상이 될 것이다. 군사적, 경제적 안보뿐만 아니라 생명 안보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안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전쟁 억지 장치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일본 외교의 강점은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 체제와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유연성에 있었다. 일본은 이러한 강점을 대중 외교에서 보여줘야 한다. 고지마 가즈코 교수는 계요 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sanh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